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던 섬 비안도. 주민들은 소형 어선을 타고 육지를 오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도선 운항을 추진해는 왔지만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 그리고 군산 부안 간 어민들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서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통과 협치가 시급한 곳 또 없을까요? 태민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배를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닿을 수 있는 작은 섬.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섬 비안도입니다.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아 비안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섬은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하지만 비안도 주민들은 전국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뱃길이 끊겨 개인 소형 어선을 타고 해상을 이동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객선이 한 17년 전에는 좀 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여객선이 못 다녔거든요. 거의 다 일반 사선이죠, 뭐 일반 배지. 거의 생명을 내놓고 다녔지. 저 어선은 뭐 우리가 뭔 사고가 나도 아예 아무런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안 돼 있고. 처음부터 여객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항을 하던 여객선이 지난 2002년 운항을 중단하자 뱃길이 끊긴 비안도 주민들이 작은 고깃배에 몸을 맡긴 채 무틀 드나들게 된 겁니다. 심지어 주민들의 생필품조차도 개인 어선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 군산에서 출발을 하면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들려서 맨 마지막 코스가 비안도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군산항에서 비안도까지 43km를 돌아갔던 항로. 수십 년 넘게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주민들. 그런 주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으로 생긴 가력항은 새로운 활로였습니다. 이 새만금 관적 사업을 하면서 차들이 내려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10분, 15분이면 가는데 누가 배를 타고 3시간 반씩이나 타겠습니까? 수요가 없어지니까 항로가 폐쇄된 거죠. 뱃길이 끊기며 외딴 섬이 된 비안도. 묻과 지척에 있으면서도 육지를 쉽게 드나들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섬에 발이 묶인 채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섬과 인접한 가력항까지 도선 운항을 요청해온 주민들. 하지만 번번이 부안 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저 가락대라는 데가 주소지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 가력도 495번지, 496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안 쪽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군산 땅에서 부안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간에도 갈등도 생기고 도나 시군 관계자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거죠. 무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뱃길이 끊긴 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비안도 주민들. 여기 배 없이 할머니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러 집 있어요. 그런 사람 누가 태워 갖고 가요? 여객선이 없는데 그냥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지금 한국의 이북이에요. 한국의 이북. 가깝지만 쉽게 갈 수 없는 탓에 멀게만 느껴졌던 섬 비안도.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수단조차 없이 수십 년 동안 목숨 걸고 바닷길을 오갔던 이곳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비안도를 오가는 뱃길이 열린 겁니다. 가력항까지 6.4km를 하루 2, 3회 운항하는 여객선. 승선, 정원 14명의 소형 여객선이지만 고깃배를 타고 이동할 때보다 안전해진 뱃길에 주민들은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1등 공신은 권익위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주민들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가워죠.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과 군산, 부안 어민 간 어업 갈등으로 번번이 물거품이 됐던 도선 운항에 대한 합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결실을 맺은 것.
덕분에 지난 17년 동안 막혀있던 뱃길이 열리며 비안도 주민들은 더 이상 목숨을 건 아찔한 이동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은 가력항. 비안도행 여객선이 승객 맞이를 위해 항구로 들어옵니다. 행여 파도라도 높을 때면 날씨가 괜찮아지길 오매불만 기다리며 작은 어선으로 육지를 오가야 했던 주민들.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섬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섬에는 어쩐 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요. 제부랑 남편이랑 동생이랑 가고 있어요. 주민들 못지않게 여객선 운항을 반기는 탑승객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항상 희망해오던 거야 이루어져서 너무 좋아요.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요. 무려 17년 만에 여객선이 운항되며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 비안도. 고립의 섬 비안도가 아닌 사람들의 발길이 줄잇는 활기찬 섬의 모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 일단 두손이 정원이 너무 작아요, 지금. 12명 뿐이 지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번 때는 15명 왔는데 12명 싣고 오고 3명이 못 오니까 그 3명을 실로 또 다시 한번 가야 하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기름 낭비. 적자되죠. 여기에 뭐 미용실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뭐 은행이 있어요.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편의시설이라고는 섬 내 유일한 슈퍼마켓이 전부. 뿐만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에 위치한 가력항이 행정구역상 군산시로 속해 있지만 부안해경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력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안 어민들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육상 기준의 그 관할보다도 해상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거든요. 한편 고창과 부안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부창대교 건립 예정지를 찾아간 제작진.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직선으로 잇는 총 구간 7.5km의 부창대교. 부창대교가 놓이면 부안 고창 간 이동 거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2005년 기본 설계 용역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됐고 지난 2012년에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에까지 선정됐지만 여전히 계획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옛날 김대중 정부 때 시절부터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 부창대교를 건설하게 되면 곰소항에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부 이제 부안군에서 이렇게 반대다 보니까 좀 걸림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부창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고창군과 줄곧 반대 입장을 펼쳐온 부안군.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관광객들이 부안군 안쪽에 위치한 곰소를 거치지 않고 고창으로 빠져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창대교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부안군수. 그렇다면 부창대교 건설에 대해 공사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어떤 입장일까? 부창대교 너무 좋지. 목포 다니기도 들려오고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지. 훨씬 더 편하겠죠? 길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다 보니까. 부창대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고창군 주민들. 여기서 부안을 곰소나 객포를 가려면 새벽 뺑 돌아가야 해요. 좀 거리산을 건너서 멀지. 아쉽지. 지금 다리가 안 놓은 거지. 안 노니까. 반면 곰소만 상인들은 지역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딴 옆에 내려 올라온 사람들이 부안으로 안 오고 이렇게 다시 또 빠져나가죠. 그런 것도 염려하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고속도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외길이 돼버리거든. 곰소가. 그리 안에도 곰소가 지금 침체돼 있는데 그쪽으로 다리가 나면은 거의 60%에서 70%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안 군민들은 부창대교 건설로 조류가 달라지면 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창대교만 이렇게 생긴다면 그나마 우리 바로 앞에 이제 물길을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다리가. 그렇게 된다면 물 흐름의 방향이 또 달라질 테고. 그 우리 지역 사람들은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난해 말 개통된 전남 칠산대교. 승용차로 70분이 걸리던 무안과 영광의 이동 시간을 5분으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또 신안군에 세워진 천사대교.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천사대교보다 앞서 추진됐던 전북의 부창대교는 15년째 표류된 상황. 더구나 전북의 해상 교량은 몇 개 되지 않아 개발 계획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각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부창대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부창대교는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냥 그 시행청이 익산 국토원래청이거든요. 거기서 진행상 같은 거 저희도 이제 전담만 받는 그런 국가 계획에 이건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계속 요구하고 하는 건 있지만은 아직 뭐 그거 이외에 어떤 활동이 있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릴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요. 2005년도에 기본 설계만 하고 그대로 진행된 게 없는 사업이거든요. 부창대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부창대교. 그렇다면 전북도의 계획은 무엇일까?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제작진. 이제 2020년도에 그 하반기에 그 최종 확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될 제5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반영시키기 위해 주력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 하지만 그 전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잠재우고 상생과 협치를 이뤄내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묵은 갈등은 깨끗하게 털어내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